한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에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 민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대문 안쪽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는 법이지요. 민씨 집안의 가장 민진사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 복이 없었고 결국 젊은 첩을 들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석동이었습니다. 석동은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겨우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민진사는 석동을 몹시 아꼈지만 본처 김씨 부인의 미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 천한 것이 우리 집안의 적자 행세를 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김씨 부인은 밤낮으로 민진사에게 석동을 내쫓으라 윽박질렀습니다. 민진사는 괴로워했지만 본처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석동이 10살이 되던 해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석동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민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석동을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석동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은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석동은 며칠 동안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연명하며 방황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엄습했고 소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여기 아이가 쓰러져 있구나. 석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노인이 석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살아가는 학자 운곡 선생이었습니다. 운곡 선생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빼앗기고 산속으로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엾은 아이로구나.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있단 말인가. 운곡 선생은 석동을 업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간호한 끝에 석동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석동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운곡 선생은 석동의 사연을 듣고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에 버려지다니.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구나. 운곡 선생은 석동을 암자에 머물게 했습니다. 석동은 날마다 선생을 도와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하며 틈틈이 글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석동은 총명했을 뿐 아니라 성품도 착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았고 어려운 책도 거뜬히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제목이로구나. 운곡 선생은 석동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석동에게는 글공부보다 더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석동이 운곡 선생과 함께 지낸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약초를 캐러 온 농부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암자의 불빛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물론이지요. 들어오시게. 운곡 선생은 농부를 맞아들였습니다. 석동은 농부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석동은 농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농부의 얼굴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아니 빛처럼 농부의 얼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석동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석동은 운곡 선생에게 어젯밤의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농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곧 큰 재물을 얻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곡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석동아, 혹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운곡 선생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은 관상이다. 석동아, 너는 하늘이 내린 관상의 재능을 타고난 것이구나. 운곡 선생은 석동에게 관상학 서적을 내주었습니다. 석동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운곡 선생과 함께 관상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석 달 뒤 그 농부가 다시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석동 도련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가던 길에 바위 틈에서 커다란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한양에 팔아 은 300냥을 받았습니다. 석동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운곡 선생은 석동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석동아, 너의 능력은 진짜구나. 하지만 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이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많단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석동의 관상술 소문은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의 관상을 보는 신동이 있다더라. 그 아이가 보면 기룡화복을 모두 맞춘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암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올해 안에 아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른쪽 다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석 달 안에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장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석동의 예언은 하나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을 신기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행상 하나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단과 약재를 파는 상인이라 했지만 석동은 그의 관상을 보는 순간 소스라쳤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얼굴에 흉악한 기운이 가득하다. 행상은 석동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상은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석동은 할 수 없이 행상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곡 선생에게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도적입니다. 마을에서 물건을 훔친 흔적이 얼굴에 보입니다. 운곡 선생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행상에게 하룻밤 묵어가라 권하며 몰래 산 아래 마을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포졸들이 올라와 행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던 도적이었습니다. 석동 도령이 아니었으면 저 도적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석동의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권신 윤태서의 귀에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명의 충신이 석동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영의정 윤태서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서는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고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전하, 박문수는 전하의 뜻을 거스르는 불충한 신하이옵니다. 마땅히 파직시켜야 하옵니다. 윤태서는 날마다 임금 앞에서 충신들을 모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고든 성품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탐관 오리들을 적발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박문수의 다음 목표가 바로 윤태서였습니다. 영의정 윤태서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문수는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서도 박문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나를 조사한다고? 그렇다면 먼저 손을 써야겠군. 윤태서는 자신의 신복인 병조판서 김익하를 불렀습니다. 박문수를 제거하라. 깨끗하게 처리하되 흔적을 남기지 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김익하는 비밀리에 자객을 풀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경기도 일대를 암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윤태서가 뇌물로 받은 토지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비밀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태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놈이 박문수다. 놓치지 마라. 사방에서 자객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검을 뽑아들고 자객들과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등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은 박문수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박문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어느 암자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운곡 선생의 암자였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석동이 박문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운곡 선생과 석동은 박문수를 암자 안으로 옮겨 치료했습니다. 박문수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암자이옵니다. 어른께서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석동은 박문수를 간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 누가 어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신배들이요. 나라를 좀먹는 역적들이 나를 죽이려 했소. 석동은 박문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어른의 관상은 나라의 기둥이 될 뿐이다. 하지만 아직 큰 위험이 남아있다. 박문수가 회복하는 동안 석동은 그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의 총명함과 착한 성품에 감동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괜찮습니다, 어른.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석동과 이야기를 나누며 석동이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석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른,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어른의 관상을 보니 어른은 나라의 기둥이 될 뿐이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느냐? 예, 조금은 볼 줄 압니다. 운곡 선생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관상의 재능을 가졌사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박문수는 석동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요. 지금 조정에는 윤태서라는 간신이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망치고 있어. 나는 그 자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렵소. 석동아,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석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운곡 선생이 말했습니다. 석동아, 하늘이 너에게 준 능력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란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내 힘을 보태거라.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기뻐하며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석동아.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자꾸나. 박문수가 완전히 회복한 후 그는 석동과 운곡 선생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석동의 능력으로 윤태서의 일당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태서는 박문수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자객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라. 일행이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되는 숲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사방에서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문수,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검을 뽑아 싸웠지만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아 힘겹게 싸웠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 석동은 운곡 선생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객 하나가 석동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석동아, 위험해. 운곡 선생이 석동을 밀쳐내며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석동은 비명을 지르며 운곡 선생을 부축했습니다. 박문수는 분노하며 자객들을 물리쳤지만 운곡 선생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석동아, 괜찮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운곡 선생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급히 일행을 이끌고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후 박문수는 최고의 의원을 불러 운곡 선생을 치료했지만 운곡 선생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석동은 선생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석동아, 울지 마라.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운곡 선생은 석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거라. 그리고 운곡 선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석동은 선생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박문수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윤태서, 반드시 내 놈을 응징하겠다. 운곡 선생의 장례를 치른 후 석동은 박문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석동은 슬픔을 억누르며 윤태서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는 석동을 데리고 한양 거리를 나섰습니다. 석동아, 저기 보이는 큰 저택이 바로 윤태서의 집이다. 석동은 윤태서의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윤태서가 가마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석동은 윤태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의 관상은 영모의 상이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흉악한 기운이 가득하다.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른, 저 사람은 단순히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얼굴에는 영모의 기운이 보입니다.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모라고? 그렇다면 윤태서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냐? 예,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윤태서가 정말 영모를 꾸미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석동아,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윤태서가 영모를 일으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그때 윤태서의 부하들이 석동과 박문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박문수가 있다. 잡아라. 박문수와 석동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윤태서의 부하들이 뒤를 쫓았지만 박문수는 한양의 골목길을 누비며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석동아, 이제 윤태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선생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윤태서는 석동과 박문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박문수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나를 방해하는가. 당장 그들을 제거하라. 윤태서는 자신의 신복들을 모두 동원하여 석동과 박문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한양 곳곳에 밀정을 풀었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이라는 아이를 잡아오는 자에게 은 1000냥을 주겠다. 한양은 삽시간에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윤태서의 자객들이 박문수의 은신처를 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자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석동아, 뒤로 물러나 있거라. 어른 조심하십시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자객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석동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박문수, 내가 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문수의 옛 동료인 형조판서 이광자였습니다. 그는 충신들을 이끌고 박문수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광자 대감, 자객들을 물리쳐라. 이광자의 부하들이 자객들과 싸웠고 마침내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맙소 이대감. 박문수, 자네가 윤태서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나도 윤태서를 의심하고 있었네. 함께 힘을 합치세.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윤태서의 힘이 너무 강하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석동이 나섰습니다. 어른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윤태서의 일당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광자는 석동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소문의 관상 신동이로구나. 좋네, 석동아,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구해보자꾸나. 석동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반드시 윤태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광좌의 도움으로 석동과 박문수는 안전한 곳에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광좌는 한양 북촌에 한적한 저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내 친구의 별장이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게. 박문수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석동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광좌는 석동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아, 내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네. 혹시 나를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 석동은 조심스럽게 이광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님은 충직하고 고든 분이십니다. 얼굴에 정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큰 공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광좌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석동아, 나에게는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조정에는 충신도 많지만 윤태서의 일당도 많네. 하지만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알기 어렵네. 내가 나를 도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 줄 수 있겠느냐? 석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좌는 기뻐하며 석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세. 그날 밤 이광좌는 자신이 신뢰하는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병조참판 한상문, 호조참의 정만석, 사원부 장령 오경석 등 10명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윤태서의 역모를 막기 위해서요. 신하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모라니요?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이광좌는 석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관상을 보고 윤태서에게서 역모의 기운을 보았소. 우리는 서둘러 증거를 찾아야 하오. 신하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상문 어른은 충직하십니다. 정만석 어른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경석 어른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십니다. 석동은 계속해서 신하들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호조정랑 김석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석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간신이다. 윤태서의 밀정이다. 석동은 박문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소. 각자 조심히 돌아가시오. 신하들이 흩어진 후 석동은 박문수와 이광좌에게 말했습니다. 김석주는 윤태서의 밀정입니다. 얼굴에 거짓과 탐욕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광좌는 분노했습니다. 그 역적 같은 놈. 내가 믿었던 자가 배신자였다니. 박문수는 이광좌를 진정시켰습니다. 이 대감 진정하시오. 오히려 이것은 기회요. 우리가 김석주를 이용하여 윤태서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어. 석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 윤태서가 속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석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동아,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그 편이 더 안전할 것이다. 박문수의 집은 한양 서촌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석동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오 연화야. 이 아이가 석동이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이니 잘 지내거라. 연화는 석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동 오라버니. 저는 박연화라고 해요. 석동은 연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화는 맑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석동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화 아가씨. 연화는 석동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석동은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 석동은 연화의 관상도 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는 따뜻하고 선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날 저녁 연화는 석동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석동은 연화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라버니. 아버지께서 오라버니가 나라를 구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석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연화는 석동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석동은 연화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연화는 석동에게 한양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저기 보이는 곳이 종묘예요. 그리고 저쪽이 창덕궁이고요. 석동은 연화의 설명을 들으며 한양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의 눈은 자꾸만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도 석동을 자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네, 오라버니? 저는 서자입니다. 천한 신분이지요. 아가씨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화는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오라버니의 마음만 봅니다. 오라버니는 착하고 용감한 분이세요.
석동은 연화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아가씨를 사랑해도 될까? 석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당당한 사람이 되어 연화 아가씨 앞에 서겠다. 석동과 박문수, 이광자는 본격적으로 윤태서의 영모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김석주를 이용하여 윤태서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김석주, 자네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네. 이광자가 일부러 김석주를 불러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대감? 우리가 경상도 일대에서 윤태서 대감의 비리를 조사할 계획이네. 자네도 함께 가겠는가? 김석주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정보를 윤태서 대감께 알려야겠다. 김석주는 그날 밤 바로 윤태서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대감, 박문수 일당이 경상도로 간다고 합니다. 윤태서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경상도에 자객을 보내 그들을 제거하라. 윤태서는 자신의 병력을 경상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경상도가 아니라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윤태서가 은밀히 군사를 훈련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동아, 우리가 평안도에서 윤태서의 사병을 발견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예, 어른. 조심히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평안도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숨겨진 병영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산속 깊은 곳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윤태서의 사병이었습니다. 역시 윤태서가 영모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박문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석동은 조용히 병영 안으로 잠입하여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여기 병사 명단이 있습니다. 석동은 윤태서가 사병들을 훈련시킨 명단과 무기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문서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태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순찰 병사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침입자다. 잡아라. 병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석동아, 빨리 뛰어라. 예.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윤태서의 병사들이 뒤를 쫓았지만 박문수의 무술 실력 덕분에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후, 겨우 살았구나. 박문수와 석동은 숨을 헐떡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른, 이제 이 증거를 임금님께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윤태서의 힘이 너무 강해.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윤태서가 반역군과 내통한 증거를 찾아야 해.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박문수와 석동은 이광자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윤태서가 반역군과 내통한 증거를 찾아야 하오. 이광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석동이 나섰습니다. 제가 윤태서의 측근들을 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약한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석동은 며칠 동안 조정의 신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병조판서 김익하입니다. 이 사람은 윤태서의 신복이지만 겁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와 이광자는 김익하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김익하, 자네는 윤태서의 영모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가? 김익하는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이광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네. 윤태서의 사병 명단에 자네의 이름도 있더군. 김익하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기미카, 아직 늦지 않았네. 자네가 우리에게 협조한다면 자네의 목숨은 살려주겠네. 하지만 계속 윤태서 편에 선다면 자네도 영모죄로 삼족이 멸할 것이네. 기미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윤태서 대감은 북방에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반란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박문수와 이광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랑캐와 내통하다니, 그것이 사실인가? 예, 윤태서 대감의 서재에 오랑캐 장수와 주고받은 서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동이 물었습니다. 그 서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미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재는 항상 잠겨 있고 윤태서 대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서재에 잠입해야겠군. 이광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윤태서의 저택에 잠입한다고? 너무 위험하지 않소? 박문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우리는 그 서신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오. 석동도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석동아. 너는 너무 어리다. 위험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지만 석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른,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관상을 보고 윤태서 저택의 사람들을 분석하면 더 안전하게 잠입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예, 어른. 그렇게 박문수와 석동은 목숨을 건 잠입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신들도 힘을 모아 도왔습니다. 우리가 윤태서를 조정회의로 불러내겠소. 그 사이에 서재에 잠입하시오. 이광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대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입 작전 당일 박문수와 석동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석동아, 준비되었느냐? 예, 어른. 이광자가 조정회의를 열어 윤태서를 궁궐로 불러냈습니다. 윤태서가 저택을 비운 사이 박문수와 석동은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과 경비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재가 보인다. 박문수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 앞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석동은 경비병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어른, 저 경비병은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석동은 몰래 부엌으로 가서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 술 좀 드세요. 주인 어른께서 상으로 주신 것인데 저는 술을 못 마셔서요. 경비병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석동을 보았지만 술 냄새에 혹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경비병은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는 박문수가 미리 넣어둔 수면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잘했다, 석동아. 박문수와 석동은 서재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따야겠구나. 박문수는 가늘고 긴 철사를 꺼내 자물쇠를 땄습니다. 드디어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에는 수많은 책과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동아, 서신을 찾아라.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여기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윤태서가 북방 오랑캐 장수와 주고받은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라. 내가 한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함께 조선을 정복하자. 박문수는 서신을 읽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역적 같은 놈,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다니. 석동도 서신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서재에 누가 있다. 윤태서의 부하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입니다. 어른,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박문수는 서신들을 품속에 넣고 석동과 함께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도적이다. 잡아라. 윤태서의 병사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저택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한양 거리를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서의 병사들은 끈질기게 뒤쫓았습니다. 이쪽으로. 박문수는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석동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한 빈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후, 겨우 따돌렸구나.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 빈집을 수색하라. 박문수와 석동은 다급하게 빈집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뒷골목에도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병사들이 칼을 빼들며 덤벼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검을 뽑아 싸웠습니다. 석동아, 내 뒤에 있거라. 예. 박문수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문수가 칼에 베이며 피를 흘렸습니다. 어른. 석동은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박문수를 놓아라. 이광좌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광좌의 병사들이 윤태서의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이대감. 박문수는 안도하며 석동을 데리고 이광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박문수는 서신을 꺼냈습니다. 이 대감,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소. 이광자는 서신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모의 증거로구나. 하지만 이광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임금님께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네. 윤태서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네. 석동이 나섰습니다. 제가 관상으로 임금님의 측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윤태서 편이고 누가 충신인지 가려내겠습니다. 박문수와 이광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네. 다음 날 윤태서는 서재가 털렸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박문수 그놈이 내 서신을 훔쳐갔다고. 당장 찾아내서 죽여라. 윤태서는 한양 전체를 뒤집으며 박문수를 찾았습니다. 박문수와 석동은 이광좌의 별장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윤태서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기미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미카, 내가 배신했느냐? 기미카는 두려움에 떨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미카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기미카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박문수에게 협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태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좋아, 내 놈의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박문수를 함정에 빠뜨려라. 기미카는 살기 위해 윤태서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문수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어른, 저에게 윤태서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북촌 뒷산에서 만나주십시오. 박문수는 의심 없이 편지를 믿고 북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석동도 함께 갔습니다. 어른,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괜찮다, 석동아. 기미카는 우리 편이니까. 하지만 북촌 뒷산에는 윤태서의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다. 쏘아라. 갑자기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박문수는 급히 석동을 감싸며 피했습니다. 함정이다.
박문수와 석동은 급히 도망쳤지만 자객들이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로구나. 박문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저쪽 절벽이 있습니다. 뛰어내려야 합니다. 뭐?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뛰자.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절벽 아래에는 깊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퐁당. 박문수와 석동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객들은 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와 석동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에서 헤엄쳐 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후, 살았구나. 어른,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젖은 몸으로 이광좌의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광좌는 두 사람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네. 박문수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기미카 그놈이 우리를 배신했소. 이광자도 분노했습니다. 그 비겁한 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석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움직여야 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박문수와 석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을 직접 만나야 하오. 하지만 임금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윤태서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석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석동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어른, 임금님께서는 매달 백성들의 상소를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소를 올리면 어떨까요?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소는 윤태서가 먼저 검열하네. 우리 상소가 임금님께 전달되기 전에 윤태서가 가로챌 것이네. 석동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른, 연화 아가씨는 궁녀들과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연화 아가씨를 통해 임금님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연화에게 부탁해보자. 그날 저녁 석동은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 아가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오라버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석동은 연화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위험한 일이네요. 하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화는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괜찮아요. 오라버니가 나라를 구하려 하시는데 저도 도와야죠. 석동은 연화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궁녀 친구를 통해 임금에게 전할 비밀 서신을 준비했습니다. 박문수는 서신에 윤태서의 영모 증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 서신만 임금님께 전달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네. 며칠 후 연화는 궁녀 친구를 만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언니, 이 서신을 꼭 임금님께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궁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연화야. 내가 꼭 전달할게. 하지만 그 궁녀는 윤태서의 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신을 임금에게 전달하지 않고 윤태서에게 가져갔습니다. 대감 박문수가 임금님께 서신을 올리려 했습니다. 윤태서는 서신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역적으로 몰아. 좋아, 이번 기회에 박문수 일당을 모두 제거하겠다. 윤태서는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와 석동, 이광자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윤태서의 수색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일행은 더 이상 한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양을 떠나야 하오.
이광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다른 충신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윤태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을 떠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경상도에는 청렴한 관찰사 정철이 있었습니다. 정철은 박문수의 옛 동료였습니다. 박문수 일행이 도착하자 정철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문수 오랜만이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박문수는 정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철은 경악했습니다. 윤태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 이것은 큰일이로군. 석동이 정철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어른 정철 대감은 진정한 충신이십니다. 믿어도 됩니다. 박문수는 안도했습니다. 정철, 자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정철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네. 정철의 도움으로 박문수 일행은 경상도의 다른 충신들과도 연합했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윤태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역적으로 몰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역적이다.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문수가 정말 역적일까? 아니야,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백성을 도와준 분이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박문수를 믿었습니다. 석동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박문수 어른은 역적이 아닙니다. 진짜 역적은 윤태서입니다. 윤태서는 오랑캐와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먹으려 합니다. 백성들은 석동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일까? 석동 도령은 관상을 보는 신동이라더니 믿을만해. 점점 백성들도 박문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세력을 키우던 중 석동은 연화를 그리워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무사하실까? 석동은 밤마다 연화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가 석동을 불렀습니다. 석동아, 한양에서 손님이 왔다. 석동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오라버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걱정했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아가씨도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연화는 설명했습니다. 한양이 너무 위험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오라버니를 보고 싶었어요. 석동은 연화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가씨. 연화는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오라버니를 좋아해요. 석동은 놀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서자입니다. 아가씨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오라버니의 마음만 봅니다. 오라버니는 착하고 용감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훌륭한 분이세요. 석동은 연화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제가 당당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아가씨를 찾아뵙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라버니. 저는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타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네, 아가씨.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석동은 연화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가씨를 찾아가겠다. 며칠 후 박문수 일행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서가 보름달이 뜨는 날 반란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정철의 밀정이 가져온 정보였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면 열흘 후로군. 박문수는 다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하오. 열흘 안에 윤태서를 막아야 하오. 이광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력으로는 부족하네. 윤태서는 수천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네. 석동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직접 알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 말이 맞소. 우리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한양은 윤태서의 세력권이요. 들어가는 순간 잡힐 것이요. 석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석동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윤태서가 반란을 일으킬 때 임금님 앞에서 윤태서의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태서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문수와 이광자는 석동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로구나. 세 사람은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철은 병력을 이끌고 한양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한양으로 진격하시오. 알겠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문수, 석동, 이광자는 변장을 하고 한양으로 잠입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은밀히 움직이며 윤태서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윤태서가 곧 움직일 것이요. 과연 보름달이 뜨는 전날 밤 윤태서는 자신의 사병들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궁궐을 공격한다. 임금을 폐위시키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사병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윤태서 대감 만세. 석동은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다. 보름달이 뜬 날 윤태서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궁궐을 공격하라. 수천 명의 사병들이 궁궐로 몰려갔습니다. 궁궐 수비병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역적이다. 궁궐을 지켜라. 하지만 윤태서의 사병들은 훈련이 잘 된 정예병이었습니다. 궁궐 수비병들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궁궐이 위험합니다. 임금은 놀라며 윤태서를 불렀습니다. 윤태서, 지금 무슨 일이냐? 윤태서는 냉소를 지으며 임금 앞에 나섰습니다. 전하, 아니 이제는 전하가 아니지요. 오늘부로 나 윤태서가 이 나라의 새 임금이 되겠소. 조정의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윤태서, 내가 감히. 하지만 윤태서의 사병들이 신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거역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임금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윤태서, 내가 역적이 될 줄은 몰랐구나. 윤태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적. 승자가 왕이고 패자가 역적이지요. 오늘부로 전하께서는 역적이 되는 것이요. 바로 그때 대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서, 내 역모는 여기까지다. 박문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석동과 이광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태서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박문수,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박문수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금님, 소신 박문수가 윤태서의 역모를 고발하옵니다. 임금은 박문수를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문수, 내가 왔구나.
윤태서는 분노하며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박문수를 죽여라. 병사들이 박문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충신들이 왔다. 역적을 물리쳐라. 정철이 이끄는 병력이 궁궐에 도착한 것입니다. 경상도의 충신들과 의병들이 윤태서의 사병들과 싸웠습니다. 대전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석동은 임금을 보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소인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석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관상을 보는 신동이냐? 예, 전하. 그렇다면 내가 윤태서의 역모를 먼저 알아챘단 말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윤태서의 얼굴에서 역모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석동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충신들의 병력이 점점 우세해졌습니다. 윤태서의 사병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태서는 절망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서의 사병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윤태서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임금을 인질로 잡아라. 윤태서의 부하들이 임금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전하, 움직이지 마십시오. 임금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문수는 분노했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윤태서, 내가 감히 임금님을 위협하느냐? 윤태서는 비웃었습니다. 박문수,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임금이 죽을 것이다. 석동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서, 당신은 이미 패배했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오. 윤태서는 석동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석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은 죽을 것이오. 윤태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서의 본거지가 함락되었다. 윤태서의 가족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윤태서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이광좌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윤태서, 우리는 이미 내 저택을 급습하여 내 가족들을 체포했네. 또한 내가 오랑캐와 내통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네. 윤태서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석동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태서, 이제 끝이요. 칼을 내려놓고 항복하시오. 하지만 윤태서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차라리 모두 함께 죽자. 윤태서는 임금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전하. 박문수가 재빨리 뛰어들어 임금을 보호했습니다. 박문수는 윤태서의 칼을 막아냈지만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른. 석동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굴하지 않고 윤태서와 싸웠습니다. 윤태서, 내 역모는 여기서 끝난다. 박문수는 검으로 윤태서의 칼을 쳐냈습니다. 윤태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문수와 윤태서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윤태서, 내가 나라를 배신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시끄럽다. 나는 왕이 될 운명이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박문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석동은 임금을 보호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윤태서의 부하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임금님을 해치게 둘 수 없다. 이광자와 정철도 대전 안으로 들어와 윤태서의 부하들과 싸웠습니다. 역적들을 체포하라. 윤태서의 부하들은 하나둘씩 제압되었습니다. 윤태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박문수가 윤태서를 몰아붙였습니다. 윤태서, 이제 항복하라. 하지만 윤태서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윤태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문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윤태서의 칼을 막아내고 윤태서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으악! 윤태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윤태서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윤태서, 너의 영모는 여기서 끝이다. 윤태서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석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석동은 임금 앞에 윤태서가 오랑캐와 주고받은 서신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윤태서가 오랑캐와 내통한 증거이옵니다. 임금은 서신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윤태서, 내가 감히 오랑캐와 손을 잡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단 말이냐? 윤태서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임금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윤태서, 내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란다. 윤태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태서가 무릎을 꿇자 그의 부하들도 차례로 항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윤태서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냉정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박문수가 나섰습니다. 전하, 윤태서의 일당 중에는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따른 자들도 있사옵니다. 그들은 선처해 주심이 어떠하옵니까? 석동도 관상으로 부하들을 살폈습니다. 전하,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임금은 석동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협박당한 자들은 선처하겠다. 하지만 윤태서와 그의 핵심 부하들은 반드시 처벌하겠다. 윤태서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임금,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완벽했다. 석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소. 당신은 탐욕과 권력만 생각했지 충성과 정의는 생각하지 못했소. 윤태서는 석동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윤태서를 끌어냈습니다. 윤태서,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윤태서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주했습니다. 내가 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태서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임금은 박문수와 석동을 바라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문수, 석동,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무너질 뻔했구나. 진심으로 감사하노라. 박문수와 석동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이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윤태서를 신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윤태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하라. 윤태서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습니다. 나는 무죄요. 이 모든 것은 박문수의 모함이요. 하지만 석동이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윤태서가 오랑캐 장수와 주고받은 서신이옵니다. 여기에는 반란 날짜와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윤태서의 사병 명단이옵니다. 수천 명의 병사를 은밀히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은 윤태서가 뇌물로 받은 토지 문서입니다. 백성들의 땅을 강탈했습니다. 증거가 쏟아질수록 윤태서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문수도 증언했습니다. 전하, 윤태서는 저를 여러 차례 암살하려 했습니다. 또한 충신들을 모함하여 제거했습니다. 이광자도 증언했습니다. 윤태서는 조정을 농단하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정철도 증언했습니다. 윤태서는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윤태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 임금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윤태서,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내가 무죄라고 우길 것이냐? 윤태서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단지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요. 조정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역적을 당장 처형해야 하옵니다. 임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서,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역모죄, 오랑캐 내통죄, 뇌물죄, 살인교사죄.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 윤태서는 절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임금은 윤태서와 그의 핵심 부하들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태서는 역모를 꾀하고 오랑캐와 내통하였으며 충신들을 해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죄가 극악무도하니 참수형에 처한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윤태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다. 하지만 포졸들이 윤태서를 끌어냈습니다. 윤태서의 핵심 부하들도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 협박당한 자들은 유배형에 처한다. 병조판서 기미카도 끌려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윤태서에게 협박당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박문수를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렸다. 내 죄도 가볍지 않다. 참수형에 처한다. 기미카는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저작거리에서 윤태서와 그의 부하들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구경했습니다. 저 역적이 드디어 죽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라, 박수를 쳐야지. 윤태서는 형장에 끌려 나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단지. 하지만 망나니의 칼이 내려왔습니다. 철컥. 윤태서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역적이 죽었다. 정의가 이겼다. 석동은 형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태서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 탐욕과 권력욕이 그를 무너뜨렸다. 박문수가 석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석동아, 내가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다. 고맙다.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태서의 처형이 끝난 후 조정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임금은 조정을 정비하고 윤태서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임금은 박문수와 석동을 불러 공을 치하했습니다. 박문수, 내가 나라를 구했다. 내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전하, 소신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구나. 좋다. 박문수를 승진시켜 병조판서로 삼는다. 박문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이어서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 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공을 세웠다. 내게는 어떤 상을 내려야 할까? 석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서자 신분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직에 오를 수 없사옵니다. 부디 소인에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금은 석동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그래, 내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임금은 선언했습니다. 석동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한 석동을 왕실 관상가로 임명하며 큰 상과 저택을 하사한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석동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평생 전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임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석동은 임금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산에 버려진 서자 소년이 이제 왕실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이광자와 정철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광자는 영의정으로 삼고 정철은 한성부판윤으로 삼는다. 황송하옵니다. 조정은 새롭게 정비되었고 충신들이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탐관 오리들이 사라졌다.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나라 전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석동은 임금으로부터 큰 저택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저택은 한양 북촌의 아름다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동은 저택을 둘러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산에 버려져 죽을 뻔했던 소년이 이제 왕실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석동아, 축하한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른 덕분입니다. 어른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문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석동아. 이것은 모두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다. 그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석동아,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다. 내 딸 연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석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저를? 그래. 연화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석동은 박문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석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연화 아가씨.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라버니,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걱정했어요. 아가씨,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연화는 미소 지으며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오라버니는 왕실 관상가가 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석동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동은 무릎을 꿇고 연화에게 청혼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박문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좋다. 내 딸을 부탁한다, 석동아. 어른, 제가 평생 연화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축하 선물을 보냈고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석동 낭군과 연화 낭자의 혼례를 축하합니다. 백성들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관상 신동 석동 도령이 결혼하신대.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석동과 연화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낭군님.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혼례가 끝난 후 석동은 새 저택에서 연화와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왕실 관상가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관상을 보며 충신과 간신을 구별했고 임금의 현명한 판단을 도왔습니다. 또한 석동은 과거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 민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민진사는 석동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버린 것은 평생 후회할 일이다. 석동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에 버려진 덕분에 운곡 선생님을 만나 관상을 배웠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진사는 석동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석동은 아버지와 화해했고 가족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과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낭군님, 우리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 연화. 우리 아들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석동은 아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은 운곡 선생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석동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관상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석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운곡 선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은 무덤을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석동은 왕실 관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그는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석동 대감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 백성들의 은인이시지. 백성들은 석동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동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상의 대가 석동 대감. 한 번의 관상으로 사람의 일생을 꿰뚫는 분. 석동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네, 할아버지. 사람은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 할아버지도 서자로 태어나 산에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단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석동은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남을 도우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 석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버림받은 아이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나라를 구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석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산에 버려진 서자 소녀는 조선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석동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